국산화율, 안보 매체들의 소프트웨어 데이터 인증, 스트림을 비행 제어 따라가다 보면 안전성 검증 특정 같은 순간의 분위기가 눈에 잘 안 바뀌는 보이는 지점이 공정이 있습니다. 일정의 발목을 자주 이번 잡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지금 우리가 국경 해야 할 충돌이 건 바로 여기에 그 칼날처럼 지점입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전선의 그래서 이동보다 단순히 먼저 차세대 항공 전투기를 플랫폼 개발하는 이름이 것이 아니라 헤드라인에 등장했고 이를 그 뒷받장기적으로는 한국에서 국산 개발된 엔진이라는 병목을 어떻게 T-50계열이라는 다룰지가 주장까지 곧 함께 사업의 흘러나왔습니다. 관성으로 바뀝니다. 현재 국경을 따라 KF-21 이어진 블록1, 수린주와 2는 사표우주 일대에서 F414K 고지타라는 계열을 소식이 탑재하도록 연쇄적으로 설계되어 전해지는 있고 가운데 이는 초기 태국 양산 공군의 안정화와 항공 자산 수출형 운영 인증에 방식이 유리한 전쟁의 리듬을 선택이었습니다. 바꿨다는 분석이 하지만 그 빠르게 다음 단계부터는 확산됐습니다. 이야기가 이 달라집니다. 흐름의 차세대 출발점은 전투기의 해외 외신의 심장까지 현장 우리가 관측 확실히 쥐어야 기사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수출 로이터는 통제에서 국경 벗어날 수 인접 있고 지역에서 수 공습과 있습니다. 폭격이 이렇게 되면 병행되며 정비비 폭등 캄보디아 측 같은 보급 외생 거점이 변수가 압박받고 우리 있다는 국방을 전망을 흔들지 전했고 않습니다. 동시에 때문에 엔진은 태국이 국내 보유한 산업계가 전술 밀어붙이는 항공 게 전력이 16,000 파운드급 신형 항공 엔진의 선행 개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금 안 하면 공습 반경, 나중에 못한다는 진입 시간, 구조입니다. 그리고 5세대급, 후속 지상 부대의 6세대급 전개 엔진은 강력이 라이선스 이전과 파트너조차 다르게 제한되는 좁혀졌다는 흐름으로 선언입니다. 흘러가고 있고 부품 이때 공급성과 국내외 소스 코드 커뮤니티를 접근성은 자극한 키워드는 그대로 우리가 한국 설계권과 훈련기의 인증권을 실전 운용 확보하면 가능성이었습니다. 무장 통합, 전술 소프트웨어 확장 등 T-50계열은 장기 수명 기본 부품의 훈련기에서 국산화율을 출발했지만 숫자로 최대 관리할 수 속도 마하 있습니다. 1.5급, 그 숫자가 외부 곧 작전 무장 장착 가용률과 시에도고 시간당 기동을 비행 유지하는 단가로 동력 변환되어 그리고 야전의 임무 체감 컴퓨터의 성능을 개방형 바꿉니다. 구조로 인해 그동안 우리는 경공격 외국산 임무까지 엔진과 흡수할 수 있는 무장체계 플랫폼으로 또 소프트웨어의 발전해왔습니다. 승인 통제에 발목 잡혀 태국 공군이 비행할 운용 능력이 중인 K나 T-50PH는 F-35가 잘 충전 증명해줬는데요. 장비와 데이터 링크를 이건 현지 감정의 요구에 문제건 맞춰 전투기 통합한 전환은 버전으로 엔진, 알려져 무장, 있고 시간당 항전, 운용기가 주권기체 주력 성능의 전투기 실전화, 급이 낮다는 수출형 점이 인증의 반복적으로 역피라미드로 언급돼 왔습니다. 설계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이 지점에서 과거처럼 해외 보도는 기체부터 멋지게 조심스러웠습니다. 뽑아놓고 핵심 구성품 특정 승인에 기종을 시간을 단정하지 질질 않고 끄는 태국의 패턴은 전술 이미 항공 자산 경험을 전반이 했기 국경 때문입니다. 깊숙한 그래서 곳까지 이번에 압박을 공군이 계획 가했다는 중인 표현을 차세대기는 택했습니다. 혼자 잘 싸우는 전투기가 반면 아니라 한국 언론은 조기경보, 영상과 전자전, 현지 지대공, 소식품을 교차 장사정 확인하며 타격, 정찰 자산과 함께 T-50계열이 더 전장에 요구 성능은 등장했다는 단순 주장과 속도나 반론을 기동뿐 동시에 아니라 전했습니다. 분산 아키텍처를 통한 임무 논쟁의 컴퓨팅 핵심은 확장성을 사실 여부를 넘어 노리고 왜 여기에 이런 더해 플랫폼이 무인기까지 거론될 만큼 출격시키는 전장의 원격 무장 계산식이 통제까지 바뀌었느냐는 포함될 질문으로 것으로 이동했습니다. 보이는데요. 즉 전투기계의 수치로 보면 역량을 이해가 팀 구성 빨라집니다. 능력으로 환산하는 시대라면 수린주 일대 그래서 고지는 차세대 해발 전투기 수백 개발의 미터급이지만 핵심은 적글로가 심장부터 제한돼 잡는 있어 역발상입니다. 화력 투입의 타이밍이 KF-21 성패를 블록1, 2가 F414K로 안정 양산을 타는 동안 차세대기는 16,000 파운드급 이상 신형 엔진과 내부 무장창, 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묶는 5세대 플러스 패키지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얻은 생산 노하우와 시험 데이터가 차세대기 탐색 및 체계 개발의 캘린더를 압축하는 지렛대가 되면 이후 초반 신공장에서 F414 계열 엔진을 대량 생산하는 체계가 돌입했기 때문에 차세대기에서는 생성되면 기체 형상 확정과 무장 통합, 레이더, 전자전 패키지를 스파이럴로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력 공백을 없애면서 동일한 시간 현재 차세대기에서는 국산 전투기 엔진을 2030년대 중반 실용화 목표로 끌어올려 수력, 수명, 정비성까지 국내 기술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창원 엔진 라인의 면허 생산 경험과 시험 정비 인프라가 미천으로 깔립니다. 이 조화와 함께 전투기의 생존성을 올리는 내부 무장창도 함께 개발될 예정입니다. 외부에서 내부 수납으로 넘어가면 RCS 항속 초전 개시 효율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그래서 차세대 한국형은 기체 크기나 무장 조합 등을 고려할 때 중형급 베이 설계가 현실적입니다. 초도는 단거리 공대고 스탠드오프 유도탄 소형화 패키지로 시작하고 이후 베이 길이를 확장하거나 투베이 분리 방식을 검토해 탄두 질량과 사거리의 균형을 맞추는 게 정석입니다. 내부 무장창이 되면 한 번 보고 한 번 쏘고 한 번 빠지는 임무 체인이 가능해지고 공대지 초전에서 드러내지 않고 빠지는 생존성이 올라갑니다. 전술은 무인 복합으로 완성되는데요. 쌍발 전투기는 전자전 분장을 하면서 저피탄 편대 드론이 적중심 깊숙이 침투해 제밍 및 습탐 형상 설계로 장거리 데이터 링크와 모듈러 페이로드를 표준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핵심은 임무 컴퓨터의 개방형 아키텍처와 안전한 양방향 통제, 그리고 유사시 단절 상황에서도 임무를 이어가는 한정 자율성입니다. 이 체계가 들어오면 적 방공망 돌파 시 유인기는 노출 최소화의 지휘 노드가 되고 드론이 대신 막고 대신 제밍하고
대신 찌릅니다. 한국형 전술체인은 바로 여기서 싸게 많이 동시에라는 이점을 얻습니다. 즉 6세대 기급의 충족 이제 남은 건 사업관리 부분입니다. 현재는 공군의 5세대급 이상 또는 6세대급 전투기의 소유재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공군은 미래전장급산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시나리오들을 조기 적층의 최종 테스트까지 마무리한다면 우리는 일정과 성능을 동시에 쥘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과거 타국의 승인 서류에 흔들리던 불안한 과거는 숫자보다 조건입니다. 폴란드가 원했던 건 지금 전력화되는 기체였고 FA-50은 그 요구에 맞춰 개필러 개념으로 계약이 설계됐다는 점이 공개보도로 확인됩니다. 이 흐름은 경전투기 시장이 아니라 전력 공백 시장을 겨냥한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기체 스펙 부족이 아니라 전환 과정에서 훈련 체계가 찢어지고 작전 리듬이 깨지는 상황입니다. TE-50계열은 훈련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술 임무까지 확장하면서 전환 과정의 비용과 시간을 함께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태국이 이 구조를 가장 오래 체계적으로 굴려온 국가 중 하나인데 방산 전문 매체들은 태국형 TE-50TH가 레이더 밀 스탠다드 1760 데이터 버스 링크 계열 데이터 링크까지 고려한 완전 전투 가능한 구성을 갖춘다고 정리했습니다. 전투기는 보통 조종사보다 체계가 먼저 났습니다. 데이터 링크와 무장 인터페이스가 막히면 기체가 날아도 전장에서 역할이 줄어듭니다. TE-50계열은 개방형 통합 경험이 누적돼서 고객국이 요구하는 무장과 통신 체계를 원하는 순서로 얹어갈 여지가 큽니다. 이게 실전에서 왜 중요하냐면 급박한 분쟁일수록 국가들은 한 번에 완전체를 사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전력화를 쌓아 올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인 필리핀의 사례는 운용성을 더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FA-50PH는 대테러 작전에서 실전 출격과 공습 임무에 투입된 기록이 공개 자료로 남아있고 2017년 민다나오 지역과 마라위 전투 국면에서 공습 임무에 사용됐다는 운용 이력이 확인됩니다. 이런 동일한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고가의 주력 전투기가 아니어도 작전 환경에 맞는 센서, 무장, 가용 시간이 갖춰지면 전장의 결정적 순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훈련기에서 출발해 실전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동안 쌓아 올린 건 단순 기체 한 대가 아니라 항공전력의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설계와 시험, 무장통합, 폭행 맞춤형 개량, 납기 관리까지 하나의 체계로 불리는 능력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TE-50을 훈련기로만 부르지 않습니다. 공군이 가장 곤란해야 하는 전력 공백을 메우고 그 공백 위에 단계적 업그레이드를 얹게 만드는 플랫폼으로 읽습니다. 결국 TE-50계열의 국제 효용성은 스펙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전이 요구하는 시간표에 맞춰 뜨고 동맹 파트너 표준과 연결되고 고객국 예산과 정비 인력 현실에 맞춰 굴러가는가가 핵심인데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만족시키는 사례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축적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강한 근거입니다. 다음은 25년 8월 11일 KF-XX 6세대급 전투기 개발 착수 영상입니다. 한국이 KF-21의 다음 전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F-21로 워밍업을 끝낸 대한민국이 다음 카드로 국산 엔진이 달린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XX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2030년대 후반 KF-16과 KF-16V의 순차적 도태가 시작되기 전에 전력 공백을 제로로 만드는 시간표를 맞추고 산업계는 16,000파운드급 이상 신형 터보팬과 유무인 복합 전투 개념을 결합해 F-35급 추력의 쌍발 전력과 내부 무장창까지 바라보는 5세대 이상의 플랫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순서입니다. 이번엔 기체부터가 아니라 엔진과 무장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기체의 항전으로 올라가는 전공법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야 수출 통제에 휘둘리지 않고 가격과 일정 그리고 성능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수십 년간 겪어온 엔진 의존의 굴레를 끊고 한국을 무시했던 나라들에게 제대로 역관광을 시전하는 길입니다. 미국 승인되기 타국 부품 대체 같은 답답함은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심장과 우리 전장에 맞춘 전술 두뇌를 얹은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 이건
단순한 차기 기체가 아니라 아시아 항공전 양상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KF-XX 사업에 앞서 먼저 중요한 부분을 알고 가야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다음 전투기를 왜 개발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군의 전력 전환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공군 전력의 허리를 이뤄온 KF-16 계열은 이미 대규모 성능 개량에 들어갔고 레이더, 임무 컴퓨터, 무장, 운용 능력을 바꾸는 1조 2천억 원급 업그레이드 계약이 134대 규모로 체결되어 순차 적용 중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오래 쓴 기체를 조금 손보는 차원이 아니라 2030년대 후반까지 실전 운용을 뒷받침하는 시간 벌기가 이미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시계는 거꾸로 돌지 않습니다. KF-16의 남은 수명과 유지 보수 비용 그리고 현실적인 임무 스펙트럼을 고려하면 교체 물량을 분할 인도받아 야전에 끼워 넣는 러닝 체인지 방식이 유일합니다. 그러려면 최소 10에서 15년이 걸리는 차기 사업은 지금 손을 대야 제때 들어옵니다. 동시에 전방에서는 다른 시계가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5월 사천조립 라인에서 첫 양산형 KF-21이 본조립 단계로 들어갔고 2026년 인도 개시를 향한 생산, 시험의 톱니가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제조사가 공개한 계획상 양산 목표치는 120대 플러스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초도 물량의 인도 템포가 앞으로 10년 뒤 공군의 평균 기령과 정비 예산, 부품 소요, 조종사 전환 교육의 주기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다음에 올 기체의 탐색과 개발을 끌어올려 겹치기를 해야 하는데요. 이런 방식은 이미 예전부터 군사 선진 강국들이 하는 방식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는 다음 세대의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노후화된 전력 공백을 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업의 문법입니다. 우리 무기 획득은 소요재계 합참, 검토, 탐색 개발, 체계 개발, 양산 배치의 관문을 거칩니다. 각 관문은 기술성, 사업성, 군사적 효용을 정량으로 거릅니다. 여기에 전투기는 더합니다. 채공, 추력, 항전, 전술 데이터 링크, 전자전, 무장통합이 하나라도 엇박자면 전체 달력이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조기 리스크 제거가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조종사 전환 교육과 정비사 숙련도, 군수 부품 국산화율, 소프트웨어 인증, 비행 제어 안전성 검증 같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공정이 일정의 발목을 자주 잡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여기에 칼날처럼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산업의 준비 상태도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산 엔진이라는 병목을 어떻게 다룰지가 곧 사업의 관성으로 바뀝니다. 현재 KF-21 블록 1, 이는 F414K 계열을 탑재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이는 초기 양산 안정화와 수출형 인증에 유리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차세대 전투기의 심장까지 우리가 확실히 쥐어야 다른 나라의 수출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에 따른 군비의 적정 재고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비비 폭등 같은 외생 변수가 우리 국방을 흔들지 않습니다. 때문에 엔진은 전투기의 운명이라는 명제를 부정할 제조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계가 밀어붙이는 게 16,000파운드급 신형 항공엔진의 선행 개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못한다는 구조입니다. 5세대급, 6세대급 엔진은 라이선스 파트너조차 제한되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고 부품 공급성과 소스코드 접근성은 통째로 외부 변수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설계권과 인증권을 확보하면 무장통합, 전술 소프트웨어 확장 등 장기수명 부품의 국산화율을 숫자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숫자가 곧 작전 가용률과 시간당 비행 단가로 변환되어 야전의 체감 성능을 바꿉니다. 그동안 우리는 외국산 엔진과 무장체계, 또 소프트웨어의 승인 통제에 발목 잡혀 비행할 능력이 있는데도 종이 위에 전력으로 남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F-15K나 F-35가 잘 증명해졌는데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투기 전환은 엔진, 무장, 항전,
주권기체 성능의 실전화 수출형 인증의 역피라미드로 설계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과거처럼 기체부터 멋지게 뽑아놓고 핵심 구성품 승인에 시간을 질질 끄는 패턴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군이 계획 중인 차세대기는 혼자 잘 싸우는 전투기가 아니라 조기경보, 전자전, 지대공, 장사정타격, 정찰자산과 함께 임무 체인을 닫는 노드입니다. 따라서 요구 성능은 단순 속도나 기동뿐 아니라 분산 아키텍처를 통한 임무 컴퓨팅 확장성을 노리고 여기에 더해 무인기까지 출격시키는 원격무장 통제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즉, 전투기계의 역량을 팀 구성 능력으로 환산하는 시대라면 소프트웨어와 개방형 표준을 얼마나 먼저 깊게 가져가는지가 승부처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핵심은 심장부터 잡는 역발상입니다. KF-21 블록 1. 이가 F414K로 안정양산을 타는 동안 차세대기는 16,000파운드급 이상 신형 엔진과 내부 무장창, 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묶는 5세대 플러스 패키지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얻은 생산 노하우와 시험 데이터가 차세대기 탐색 및 체계 개발의 캘린더를 압축하는 지렛대가 되면 이후 초기 양산 20대 계약과 함께 창원 신공장에서 F414 계열 엔진을 대량 생산하는 체계가 돌입했기 때문에 차세대기에서는 새 엔진 인증을 별도 트랙으로 분리해 병행 추진할 것인데요. 이 구조가 완성되면 기체 형상 확정과 무장 통합, 레이더 전자전 패키지를 스파이럴로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력 공백을 없애면서 동일한 시간대의 겹치기, 개발이 가능합니다. 현재 차세대기에서는 국산 전투기 엔진을 2030년대 중반 실용화 목표로 끌어올려 주력, 수명, 정비성까지 국내 기술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비공식적으로 5조 원대 수준의 대형 R&D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창원 엔진 라인의 면허, 생산 경험과 시험 정비 인프라가 미천으로 깔립니다. 이 조합이 바로 타국의 기술 의존도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와 함께 전투기의 생존성을 올리는 내부 무장창도 함께 개발될 예정입니다. 외부에서 내부 수납으로 넘어가면 RCS 항속 초전 개시 효율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그래서 차세대 한국형은 기체 크기나 무장 조합 등을 고려할 때 중형급 베이 설계가 현실적입니다. 초도는 단거리 공대공, 스탠드오프 유도탄 소형화 패키지로 시작하고 이후 베이 길이를 확장하거나 투베이 분리 방식을 검토해 탄도 질량과 사거리의 균형을 맞추는 게 정석입니다. 내부 무장창이 되면 한 번 보고, 한 번 쏘고, 한 번 빠지는 임무 체인이 가능해지고 공대지 초전에서 드러내지 않고 빠지는 생존성이 올라갑니다. 전술은 유무인 복합으로 완성되는데요. 쌍발 전투기는 전자전 분장을 하면서 저피탄 편대 드론이 적중심 깊숙이 침투해 제밍 및 습격을 나눠 맞습니다. 한국형 로열 윙맨은 1톤급 내외 페이로드의 저피탐 형상 설계로 장거리 데이터 링크와 모듈러 페이로드를 표준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핵심은 임무 컴퓨터의 개방형 아키텍처와 안전한 양방향 통제 그리고 유사시 단절 상황에서도 임무를 이어가는 한정 자율성입니다. 이 체계가 들어오면 적 방공망 돌파 시 유인기는 노출 최소화의 지휘 노드가 되고 드론이 대신 맞고 대신 제밍하고 대신 찌릅니다. 한국형 전술 체인은 바로 여기서 싸게 많이 동시에 라는 이점을 얻습니다. 즉 6세대 기급의 충족 조건 중 하나인 무인 전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사업관리 부분입니다. 현재는 공군의 5세대급 이상 또는 6세대급 전투기의 소유재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공군은 미래전장까지 아우르는 중형급 이상의 전투기를 한국산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시나리오들을 조기적층의 최종 테스트까지 마무리한다면 우리는 일정과 성능을 동시에 쥘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과거 타국의 승인 서류에 흔들리던 불안한 과거는 사라지고 한국의 독자 기술을 통한 KF-XX 사업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